벌써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이 GPT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다 됐었는데요. 자, 이 GPT, 자, 보통 우리가 챗 GP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챗은 네, 대화를 하다, 말하다 할 때 그 챗이죠. 자, 그 다음에 GPT가 뭔지 알면 그러면 대충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GPT라고 하게 되면 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생성형에 뭔가 미리 학습되어져 있는 변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컴퓨터한테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옛날부터 머리도 쓰고 도전도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초창기에는 컴퓨터한테 사람의 말의 문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영어의 문법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네,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것들도 배우고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지만 투부정사 이런 것들도 배웁니다. 네, 그런 문법들을 이용을 해서 말귀를 튀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들은 그렇게 결과가 시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코 문법적으로 대화를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단어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동사들은 또 끊임없이 나오죠. 자, 생각해 보면 벌써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링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구글링, 구글신 막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비슷하게 뭐 스타한다 이런 표현들도 예전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들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를 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도전을 했냐라고 보면 이제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사람의 말들을 이제 다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서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시도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말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그쵸, 인터넷에 가장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팍팍 긁어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긁어오는 걸 우리는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일반 크롤링 해서 가장 많죠.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웹 텍스트, 그리고 인터넷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활성화, 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네, 우리가 뭐 2000년 하면 인터넷 초창기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1990년 하면 인터넷의 태동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긁어 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책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책, 인터넷 이전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대부분 책에 지식들이 녹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지식을 찾으러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책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긁어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사전이 있죠. 위키백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키백과를 보더라도 뭐 한국어, 중국어, 영어 뭐 여러 가지 버전의 위키백과가 있는데요. 위키백과도 탈탈 털어서 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져온 게 60%, 그다음에 일반적인 웹 텍스트가 22%, 그리고 책이 한 16%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전적인 지시가 한 3%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단위가 4,100억 개. 네, 이렇게 와닿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토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큰, 네, 옛날에 버스 탈 때 사용했던 그런 것도 토큰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이동산 갈 때 놀이동산 가시면 여러분들 팔에 이렇게 입장권 채워주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토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어떤 가치 교환의 최소 단위, 이게 바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I love you 라는 단어를 보면 I라는 거는 나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토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love라는 것도 최소 단위가 love가 되겠죠. you도
하나의 단위가 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블랙핑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랙핑크. 자, 블랙핑크라고 하면 이건 블랙하고 핑크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두 개의 토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뉴진스라고 하면 뉴진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큰은 정확하게 뭐 이 정도 텍스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토큰이야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교환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얘기하는 게 영어보다 한국어는 훨씬 더 많은 토큰이 필요해요. 네, 한국어는 이제 뭐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해서라기보다는 영어 이 알파벳을 쓰지 않는 나라의 이 문법들은 네, 컴퓨터로 표현할 때 더 많은 토큰을 소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토큰 얘기를 이렇게 조금 길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챗GPT, 언어 모델 이런 것들 얘기를 하거나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뭔가 간단한 걸 만들어 보거나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 가치 교환의 단위가 토큰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용을 산정할 때 이 토큰 단위로 비용을 매깁니다. 그래서 토큰이 이제 우리가 뭐 몇 마디 했는데 그건 몇 토큰. 그리고 컴퓨터가 나한테 몇 마디를 했는데 이건 몇 토큰. 그래서 토큰 1000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과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GPT 4.0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GPT-3 기준으로 이만큼의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그걸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우리는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언어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랭귀지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언어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우리가 데이터를 예쁘게 긁어 모으면 이게 언어 모델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냥 뭉쳐 놓은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모델이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뭔가 가중치를 따져가면서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학습하는 과정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냥 강제로 보면 되게 지겹잖아요. 네,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버스 안에 있다라고 하면 또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무한 그렇죠. 네, 들립니다. 네, 다 같이 지금 도전이라고 다 같이 외쳤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도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무한 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 이거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면 무한하면 도전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에서 또 한국 문화에서 무한 도전이 끼치고 있는 영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툭 던지면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도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도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한 다음에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게 바로 도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박이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1박. 그쵸. 2일 나오죠. 그쵸. 네. 자는 사람 이렇게 탁 때리고 1박 하면은 왜 2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만큼 1박 다음에는 2일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어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국. 그쵸. 노래자랑이죠. 노래자랑.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단어 몇 개 가지고 손쉽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유.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단어들이 바로 그런 단어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긁어 모았을 거예요. 긁어 모으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무한이라는 단어 다음에 도전이 많이 나오더라. 일박 다음에는 무조건 니엘이 나와. 전국 하면 노래자랑이 나와. 사실 전국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전국 체전도 있고 전국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한하면 도전이 되겠지만 내가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었다 이러면 무한 리필 쪽으로 가겠죠. 혹은 내가 뭐 잉크젯 프린트를 사야 돼 무한 리필 이런 것들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나는 약간 공대생이야 라고 하면 무한 동력 이런 단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네, 사람이다 라고 하면 또 무한 궤도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올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가중치라고 한국말로 하지만 이제 뭐 AI, 머신러닝 이럴 때는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중치에 따라서 각각의 그 다음 단어들을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 주는 거. 네, 이게 바로 생성형 AI에서 얘기하고 있는 GPT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학습되어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전국 하면 노래자랑, 일주, 뭐 미인대회, 체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노래자랑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 그러면은 전국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네, 시드를 삼아서 네, 이렇게 새로운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신영이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챗GPT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챗GPT 사용할 때 보면 말들이 이렇게 한 번에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성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생성형입니다. 얘는 사실 진짜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을 만들어내기만 하는 애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GPT는 거짓말도 되게 나이스하게 해요. 네, 그럴싸하게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아냐? 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도 굉장히 잘하는 네, 그런 문제 아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거짓말하기 때문에 얘를 못 쓰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좋은 쪽으로 잘 개선시켜서 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뒤에 가면 또 하나하나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또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 놓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를 비워 놓는 방식이 이제 바드라고 하는 모델이죠. 바드. 네, 그래서 요 가운데를 비워 놓는 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가운데를 비워 놨다 라고 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름다운 이 단어 다음에는 올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석양, 아름다운 조각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강산이 딱 붙는 순간 네, 올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강산 바로 이렇게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뒷단어에 대한 가중치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놓고 앞뒤의 눈치를 보면서 가중치를 따져서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것만 보면 학습이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늘려가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늘리는데 용이하다. 근데 데이터가 적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자,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비워 놓는다라고 하면 학습시키는 건 좀 까다롭고요. 학습의 양을 늘려 나가는 데는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될 겁니다. 다만 적은 데이터일 때는 그래도 높은 확률로 대답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모델들, 네, 구글이 사용했던 모델은 가운데를 비워놓고 맞추기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바로
뒷단어만 맞추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GPT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GPT를 만든 이 회사는 오픈 AI라는 이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만 보면 정말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예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죠. 그래서 이 열풍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술을 지금 GPT라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그 글들을 쭉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 뒷단어 혹은 가운데 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중치를 매겨서 학습을 시켜놓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언어 모델이라고 제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언어 모델 안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중치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정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바로 이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보통 줄여서 LM 혹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초거대 언어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어디에도 초는 없어요.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초가 붙으려면 언젠가는 울트라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거대 언어 모델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모으고 그 안에 가중치를 매겨서 만드는 게 바로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 차트를 보면 이 언어 모델들이 발전하는 그 크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학습량이 많아진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양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지금 이 인공신경망 딥러닝에서는 파라메타의 개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GPT 1.0인데요. 110 정도 이고요. 여기 이제 구글 바트가 이제 340 정도였어요. 이 GPT 1.0 때는 정말 대답하는 게 형편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쓰나 갖다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때도 구글의 모델은 그럴싸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량이 작을 때도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GPT-2가 나오면서 이제 1500까지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때도 별로였어요. 근데 갑자기 GPT-3가 나오면서 17만 5천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때부터 세인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학습량을 저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학습량을 늘려버렸더니 얘가 웬만한 거에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진 겁니다. 이렇게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거 뭔가 던지면 그냥 던지는 대로 다 받아주네. 정말 그럴싸하네. 사람 같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요즘 보면은 약간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꼭 반대되는 걸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잘하면.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잘 찍은 사진. 우와, 그림 같네. 정말 잘 그린 그림을 보면 사진 같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와, 인형 같다. 인형한테는 와, 사람 같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챗GPT와 같은 기술을 보면 와, 이제 정말 사람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답을 잘하면 와, 인공지능 같아라고 표현을 하는 이상한 현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관심을 받고 뭔가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건 바로 GPT-3부터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만나게 된 버전이 바로 GPT-3 혹은 3.5 버전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서비스들이고요. 지금 4.0 지나서 이제 또 4.0 개선된 그런 버전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볼 때는 더 좋은 버전들이 또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뭔가 이상하죠. 어디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갈까요?
사실 이 언어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1억, 2억 드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수십억 단위로 학습시마다 돈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은 워낙에 뭐 한번 학습시키는데 데이터도 크고요. 그 데이터를 밀어 넣어서 그걸 다 학습시키는데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쪽은 정말 돈이 실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픈 AI라는 이 회사가 이 GPT-3를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돈을 대줬을까? 네, 사실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네, 2019년도 이때 누가 들어왔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줍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 이 오픈 AI를 만나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결정한 게 환율 지금 한 1,300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 1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요. 네, 뭐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뭐 다 그 정도는 있잖아요. 네. 네, 농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1조 3천억. 그래서 1조 3천억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신났겠죠. 그래서 야, 물 들어왔다라고 하고 열심히 학습을 시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정말 큰 언어 모델이 나왔고요. 이게 네, 2002년 말에 나오면서 네, 사람들이 와, 이렇게 좋은 모델이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한계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돈만 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건 아닙니다. 이때 이렇게 1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한 가지 제약 조건을 겁니다. 오픈 AI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독점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오픈 AI로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독점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GPT 계열, 챗GPT, 뭐 위스퍼, 그다음에 또 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기술들을 독점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랭귀지 모델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 랭귀지 모델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랭귀지 모델은 사실 이 언어들을 잘 모아놨더니 이 안에서 또 재미있는 능력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능력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발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언어 모델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생각외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을 잘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조금만 더 가르치면 트럭 몰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하면 불도저도 운전할 수 있겠는데 약간만 더 하면 이거 가지고 탱크도 몰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거기에서 약간씩 변화를 주면 이제 새로운 걸 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knowledge transf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전이, 네, knowledge transf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 만들어진 하나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지식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감정 분석, 문서 요약, 번역, 질의응답, 작문, 문장의 재구성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기능들이 바로 번역 그리고 문서 요약, 문장의 재구성 뭐 하나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번역은 발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글 번역기 transfer.google.com 이렇게 들어가서 번역을 했죠. 이거 번역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번역을 잘 하다가 나중에 결국 보면 막 이상하게 돼 있고 약간씩 뭔가 이상하게 틀어져 있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얘는 기계적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딥러닝 기술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이 하고 있지만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번역 같은 경우에는 앞뒤의 문맥에 맞춰서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예를 제가 챗GPT에 들어가서 네, 실제로 뭐 감정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 요약, 뭐 번역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